안녕하십니까 다이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잘들 쉬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조금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편안한 연휴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문헌전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 역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 여왕이라. 지향막자하고 중선 동의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드림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65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젊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도 제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광고 시작까지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커피 후원과 정기 후원을 통해서 대선을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광고 시청과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CJ와 쿠팡이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꼭 챙겨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고 캔들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내용 할 거고요. 자, 일단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딱 한 가지 뉴스가 눈에 들어오네요. 나머지 뭐 정치적인 이런 것들은 뭐 대충 보시면 되고요. 요거 자 버크셔가 알파벳 지분을 늘렸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버크셔는 계속해서 현금을 고집을 하다가 좀 많이 산 모양이에요. 대단히 힘든 길을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토요일이라 총정리 겸 해서 미국 주식하는 날이고 오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 두 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배너 차트입니다. 배너 차트가 가리키는 현재 시점이 2026년 호황기에서 이제는 2032년까지 대략 6년간 불황기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무엘 베노라는 분이 예상을 해놨죠. 예견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고, 그 다음에 거의 뭐 오차가 뭐 한 1, 2년 정도? 여기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호황기. 2007년도 맞췄죠? 2012년까지. 그래서 지금 요 시기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불황기로 들어가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부채가 폭발하는 시기다. 그래서 2032년이 끝나고 2035년이 되면 이게 대공황기거든요. 이게 공황.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 한 장과 그다음에 그림 하나 요거. 네, 요거는 하이먼 미न्스키 모먼트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거품, 버블, 버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반동적으로 폭락하는. 이따가 제가 차트를 계속 보여드릴 텐데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서 보세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나. 종목이든 지수든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확실하게 개안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사진, 요거 하이먼 민스키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죠? 배너 차트 여기에서 2026년 호황기에서 2032년 6년간 불황기까지 그 다음에 2035년 대공황까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유가부터 볼까요? 자, 유가가 왜 중요하죠? 88달러. 이거는 물가를 결정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브랜트요. 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네. 그 다음에, 자, 비트코인.
자, 여러분 그림 아까 하이만 민스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위치죠? 네. 나락가는 위치에 있네요. 잘 보시고요. 자산시장 붕괴 신호입니다. 작년 말부터. 예. 그래서 아까 배너 차트와 그다음에 하이만 민스키 차트를 봤을 때 자산시장이 지금 박살나고 있네요. 이런 신호잖아요. 잘 보시고요. 자, 부동산입니다. 어때요? 네. 하이만 민스키 차트에서 하락했고 반등이 나온 상태죠. 이제 나락만 가면 되네요. 얘는. 네. 그게 기본이 이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폭락을 하고 반등 주고 지금 나락가고 있어요. 결국엔 코인하고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그런 표시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미국채죠. 미국채 가격도 보면 나락가겠죠. 반등이 살짝 나올 건데 앞으로 이제 연준의 행보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 오후에 올려드린 영상을 잘 보시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게 40년 사이클이거든요. 1940년부터 해서 어디요? 2080년까지 금리 상승기였고요. 그 다음에 2080년에서 2020년까지 40년 동안 금리 하락기였습니다. 이번에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앞으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상황이 있어요. 금리 차입니다. 이거. 예. 이 금리 차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권에,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높을 때의 상황을 보시면 역전이라고 하는데, 역전 상황이 지금 너무나 무서워요. 764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예. 무려 이것도 거의 뭐 한 80년 정도 차트인데, 근데 요 뒤에가 잘려갖고, 그 잘린 걸 제가 찾았어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찾은 겁니다. 여기 잘린 거를 제가 찾아서 보니까 여기가 700일이었어요. 이때가 언제였죠? 대공황 때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은 무슨 급으로? 예, 대공황급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보니까 코인 끝났고 부동산 끝났잖아요. 네. 우리 하이만 민스키 차트로 보면 그런 상황을 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 되고요. 살아가려면. 그다음에 뭐 투자 목적이나 이런 거 따지면 뭐 많이 있는데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그 실물 금은이죠. 달러입니다. 달러가 여기 보시면 114까지 갔다가요. 내려왔어요. 달러 약세죠. 요때를 틈타서 뭐가 올라갔어요? 금이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는데 여기 70년대죠. 자, 달러가 120에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때 금이 23배가 갔어요. 이때. 자, 그다음에 그럼 여기도 올랐다 내렸는데 금이 왜 안 갔을까요? 이때는 금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달러가 변하더라도 금이 못 올라갔던 이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달러 약세와 함께 인플레이션, 그것도 작동이 된 거죠. 2000년대 여기가 몇 배? 9배가 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번 갔는데 불안화폐 시대에서. 그러면 지금은 자, 달러 약세에서 강세로 올라왔잖아요. 약세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금도 2024년 요때부터 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달러 약세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게 뭐냐? 엔화입니다. 엔화. 엔화예요. 엔화가 이렇게 엄청난 약세로 돼 있다가 지금 슬슬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엔 강세가 되면서 내려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엔 캐리가 작동이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자산 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이 터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엔 캐리의 회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과 미국이 온갖 꼼수를 피우고 있지만 회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달러 약세는 기정사실이고
달러 약세에 따른 금은 당연히 오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금도 2023년 요때부터 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은 2024년 3월 달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하이먼 미nsky, 자, 요거만 따로 이렇게 띄워 놓으면 하이먼 미nsky 같죠? 자, 그림을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그거를. 예.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그림. 자, 그 그림이 아니죠, 얘는. 얘는 이거예요. 자, 한 12년 동안 횡보하다가 이제 겨우 올라온 거예요, 겨우. 아까 하이먼 민스키 그림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들. 자, 잘 보시고요. 그래서 금은 인제 재상승 준비를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와 그다음에 월봉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예. 자, 그러면 금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예상을 제가 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자, 금과 주식 S&P 500의 비율을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네, 2022 년부터 얘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때가 달러 약세일 때입니다. 그래서 딱 지금 2배 올랐어요. 네. 0.4에서 얼마? 0.8까지. 그리고 조정을 받았고 이제 다시 재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제가 불안화폐 종이돈 시대에서 계산을 해 봤더니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대, 요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1970년대. 예. 그다음에 요게 대공황 때. 그러니까 대공황급이라 그러면 4.5 까지 갔네요. 그죠? 그러면 4.5 면은 뭐 대략 그 안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8만 에서 2만 사이. 최저가 8만 이고요. 최저가 2만 이고요. 최고가 8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앞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하이먼 민스키에서 완전 바닥이죠. 예, 이거 아니죠, 이거. 그죠? 똑같죠, 그림이. 하이만 미스키도 금도 작동이 돼요. 보세요.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음?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출발한 겁니다. 막 출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쓸어 담아야죠, 금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금은 뭘 하라고요? 네, 실물, 예, 실물 금을 소량씩 분할 매수한다. 예, 이 큰 박스권의 상승과 그다음에 이 저점에서의 지금 상승의 모습은, 금은 이 차트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 계속해서 금에 대한 투자를 늘려라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엄청 높죠. 예,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다년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걸 잘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식 쪽으로 가면, 자, 주식 어때? 우리 코스피인데요. 자, 하이먼 미스키에서 어디쯤 해당될까요? 큰 상승이 있었고, 조정을 주고 반등 살짝 나왔죠. 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주식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 그러면 NDQ, RUT, 대형주와 소형주의 비례입니다. 1929년도 그랬고요. 70년대도 그랬고, 일본 버블, 2000년 닷컴 버블이 왼쪽 그림처럼 됐어요. 네, 엄청난 폭락을 합니다. 지금도 대붕괴 직전이에요. 네, 실제로 차트들은 지금 신호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신호가 나왔어요. 지표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정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여기는 사고 파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시스코인데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NDQ, RUT처럼 시스코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대장주였잖아요. 2000년 3월. 예, 폭락을 했습니다. 90%. 그다음에 지금 26년 만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서 참 재밌지 않아요? 제가 볼 땐 너무 재미있는데. 예. 어때요? 지금 심지어 17% 빠졌어요. 금방입니다. 이거 내려가는 거. 1 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주식 시장의 버블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는 철저한 대비를 하자. 미리 빤스런 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봤더니 뭐 살벌하죠. 그죠? 자, 애플 볼까요? 애플. 애플도 뭐 어마무지하네요. 그죠? 어이구, 구글, 맞소, 어허. 자, 아마존.
네. 다 이런 그림이에요. 다 이런 그림. 반도체, 예, TSM. 자, 그다음에 메타가 인제 쪼끔 하이만 미nsky에서 이제 내려온 그림이 딱 보이네요. 브로드컴. 네. 자, 테슬라가 인제 마지막 파이널 파동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무서운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월봉을 분석하고 전체 판세를 보는 연습을 안 하면 이런 거 안 나와요. SMCI, 야, 슈마컴. 네, 끝났죠? 네, 이제 날아가는 중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알파벳 지분을 늘렸다. 현금을 썼다. 위험 신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기사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월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의 대명사 월마트도 빠그러지기 시작했고요. 자, ARM. 네, 이게 뭐죠? 네, 설계 회사 반도체 50%, 존슨앤존슨도 내려오기 시작했고 B자 빠그러질 것 같네요. 쌍봉치고 지금 금융 쪽이 조금 난 모습인데 얘네들도 같이 날아갑니다. 자, 보실래요? 네. 텐센트. 텐센트 버블 붕괴의 전형적인 교과서입니다. 자, 1달러짜리가 100달러 갔어요. 100배 갔습니다. 폭락을 했어요. 몇 프로? 75%. 반동지고 2차 폭락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버블 주식의 붕괴 모습이다. 살벌하죠. 얘는 진짜 착한 애예요. 여기 물린 사람들 팔라고 여기까지 올려주잖아요. 그죠? 바바를 봐보십시오. 얘는 올려주지도 않죠. 알리바바. 예, 박살났죠? 이런 상황이고요. 자, JP 모간입니다. 예, 은행이 괜찮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은행도 위기가 터지면 완전 박살. 야, 그래서 여기 보면 도이치방크 쌍봉. 이번에 도이치방크가 붕괴될 일이 생길까? 저는 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예,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뱅오. 좋죠? 그림.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리는 이랬어요. 네, 이게 위기급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시리도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고요. 웰스파고입니다. 자, 지금 대형은행 중에서 웰스파고만이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고점 대비 25% 빠지고 반등 주고. 자, 골드만 양말. 예, 얘도 슬슬 뭔가 시동을 거네요. 볼이 많이 달려있죠, 이거. 머건 스탠리. 어때요, 여러분들? 월봉을 보니까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 미nsky 모먼트의 이 그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네, 이 미nsky 모먼트 그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전에도 그랬어요. 보시면, 그죠?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AI는 어떨까? 팔란티아. 예, 미nsky 모먼트의 마지막 파이널 남았네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예, 끝났네요. 얘는 마지막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 커리브 마찬가지. 자, 소프트뱅크 끝났죠. 50%, 50%. 예. 지금 아무튼 유례 없는 버블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망각하고 함부로 덤볐다가는 골로 간다. 삼성전자, 코스피, 마이크론 똑같은 그림이죠. 샌디스크입니다. 예. 고점 대비 57%. 자, 마지막 파이널 남은 것 같아요. 퀄컴입니다. 45%. AMD 예. 27%. ASML 23%. 인텔입니다. 41%. 자, 마블 예, 50%. 예, 반도체가 나락을 가고 있어요. 자, 반도체가 나락간다는 얘기는 현재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0%, LRCX 얘가 대표적인 AI 주식입니다. 반도체 42%, 자, KLAC 44%. 여러분 IBM 한번 하나 보고 갈까요? 예, 얘는 40%입니다. IBM이 역사적인 회사인데 네, 위기 때마다 빠졌어요. 1970년대 니프티 50 유명한 주식이죠. 58%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보시면 1980년, 87년부터 93년까지 대폭락했고 닷컴 때 빠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리먼 때 빠졌고요. 금리 인상 시기 때 빠졌고 지금 현재 많이 빠졌죠.
결국엔 IBM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된 커다란 상승의 대붕괴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대비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 진짜 솔까라 그러죠. 솔직히 다 까놓고 보니까 어유 겁나네 이렇게 된 거죠. 폴란티어. 자, 그다음에 예. 이게 Applied Materials 41%, 캐터필드 건설주인데 얘가 인제 AI 센터 건설 때문에 28% 빠졌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인제 SK 하이닉스의 ADR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35%.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마이크로 스트레지 뭐냐? 스트래티지. 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고점 대비 84%가 빠졌어요.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이렇게 주식이 빠진 거예요. 하이먼 미스키 맞죠? 하나, 둘, 폭락. 근데 얘가 요때도 이랬어요. 닷컴 때도. 완전 뻔지 사기 하는 것처럼. 예. 얼마 빠졌어요? 99% 빠졌습니다. 아직도 한 10 몇 프로 남았는데 그래서 요런 그림들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결국엔 AI로 대표되는 팔란티어와 오라클이 이제 망하는 거 보니까 AI가 조만간 완전히 날아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2026년부터 호황기가 끝나고 2032년까지 6년간 불황기가 가는데 미리 선반영해서 주식들은 빠지고 있다. 철저히 준비하자. 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건 뭐밖에 없다? 실물 금은밖에 없다. 소량씩 분할 매수하고 이거는 하이먼 민스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왜? 10 몇 년간? 13년간 횡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제가 분명히 저도 이걸 하이먼 민스키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소량씩 분할 매수가 정답이다. 현금을 잘 준비하고 자, 그다음에 차트를 또 보시면 자, 요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이거죠. 이쪽에 있는 거. 네. 이 지표를 보시라고. 요것도 중요하지만 지표를 보면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부터 빡으로 치는지, 지금도 얘도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6년 만에 또 대폭락이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도 이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고점이 증가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발생이 되면서 일부러 지금 주식을 대형주 몇 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지수 안 빠뜨리려고. 예,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있고요. 자, 마소 끝났죠. 폭락 이후에 자, 하이먼 민스키로 보면 자, 최대 상승과 하락을 했고 반등을 준 상태. 예, 끝났죠. 이거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플입니다. 애플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호재가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시장에.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화 잘 보시라고. 엔캐리. 네, 그래서 요거 왼쪽에 있는 그림 여기 내려가는 상황 잘 보시고요. 자,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엄청난 다이버전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예고편이고요. 자, 달러는 2022년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금값이 증가했죠. 네,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면 달러 약세, 그러니까 여기서 쭉쭉 조금씩만 떨어져도 금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왜요? 지금 달러 자산에 대비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그렇고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디가 있는데 고점이 4,600, 4,600이 이제 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300이 돌파가 되면 이 고점이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금에 대한 전망이 다 갈려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말해서 대형 은행들의 전망은 대략 지금 5천에서 6천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2만에서 8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조금 더 장기 텀으로 올 연말까지는 6천에서 5천까지 분명히 갈 것 같은데
쪼끔 더 기간을 한 5-6년 하면 최소 한 $10,000 이상은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대단히 중요한 신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4,000 지지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지지하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반도체는 경기에 대단히 민감해요. 그러면 이거를 파는 세력들은 왜 팔까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팔아요. 그러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30% 가까이. 보실래요? 예, 요게 30% 가까이 빠지고 일봉입니다. 반등이 나왔지만 못 가죠. 그리고 이제 2차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지수가 이 10,000포인트가 붕괴가 되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황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만 판단하시고 예, 시장에서 빠지는 게 약이죠. 안 보는 게 약이고 지금 2000년 닷컴처럼의 붕괴 거의 90% 가까이 폭락하는 이런 붕괴 사태가 지금 26년 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지수 보시면 다우 어때요? 역사 고점이죠. 120년 고점. 이건 무너진다고 생각해 봐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다음에 S&P 500 아직도 껄떡대고 있죠. 이건 이제 시장을 왜곡하는 거고요.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그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지수의 허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나스닥은 지금 4개월째 횡보하고 있는데, 에, 이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상황 보자. 그러면 지금은 뭐만 본다? 금과 반도체만 본다. 네. 그러면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하나의 섹터만 내려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반도체는 경기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반도체를 누가 구입합니까? 미리 다 팔아버리죠. 예. 근데 지금 이런 위기를 알고 소위 말해서 세력들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뭐 한다? 실물 금을 소량씩 꾸준히 모아서 다가오는 엄청난 이 위기의 상황,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베너라는 분이 농부시죠. 이분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2026년 호황기가 끝나고 이제 불황기로 접어드는, 이건 태양 주기와도 맞습니다. 태양 주기와도 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황기 때 뭐 하죠? 저축하고 씀씀이 좀 줄이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준비를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렸던 요거를 매주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그림이 달라지나. 오늘 많은 종목과 지수들이 이런 모습이죠. 네. 누가 먼저 빨리 가냐는 뭐 그런 차이뿐이지 앞으로 이 상황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온리 현금과 뭐다? 실물 금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이제 더위가 조금씩 가시면서 좀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 건강 좀 잘 챙기시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생존방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왜? 대산이 가늘고 길게 생존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